이재명 대통령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아세안이 협력을 강화하고 초국가적 범죄 대응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거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다음 달 4일 서울에서 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를 개최합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첫 공식 대면 회담을 가집니다. 육군이 신형 전투체계 장비인 워리어 플랫폼을 예비군 기동대 훈련에 도입했습니다. 개인화기 조준경과 고성능 확대경, 레이저 표적 지시기 등을 장착해 미래 작전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전투력을 높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뉴스 시작합니다.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27일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아세안은 협력을 강화하고 초국가적 범죄 대응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송민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 모두 발언에서 오늘날 우리는 보호무역주의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새로운 지정학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아세안 국가와 한중일을 의미하는 아세안 플러스 3 협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반세기 전 아세안 플러스 3 출범을 낳은 협력과 연대의 정신을 되새기며 함께 지혜를 모아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이번 회의에서 영내 경제 금융협력 강화를 위한 아세안 플러스 3 정상 성명을 채택한 사실을 소개하며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매우 복합적이고 다층적이라고 진단한 이 대통령은 고령화와 저출산, 에너지 위기, 초국가 범죄 등 다양한 도전 과제가 일상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스캠센터 등 조직적 범죄 단지를 중심으로 초국가 범죄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아세아나폴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과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가 27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인 사건을 전담하는 코리아 전담반을 11월부터 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전담반 내 우리 경찰의 파견과 운영 방식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주간이 27일 개막했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APEC으로 이어지는 정상외교 슈퍼위크가 본격화되면서 한미, 미중, 한중으로 연결되는 대형 양자 외교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27일 경주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주간이 개막했습니다. 오전에 열린 APEC 고위관리 회의를 시작으로 모레는 외교통상 합동강요 회의가 진행되는데 모두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최종 점검 성격의 회의들입니다. 가장 먼저 개최되는 정상회의는 29일 진행되는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같은 경제 현안을 논의한 후 한반도 안보 협력과 방산 우주 분야로 연결되는 경제 안보 로드맵을 조율할 걸로 관측됩니다. 미중 정상 첫 동시 국빈 방안으로 세계 회담이라 일컬어지는 미중 정상회담은 오는 30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부산 김해 공군 기진의 나래마루가 유력 개최지로 거론되는 가운데 농산물 수입과 틱톡 규제, 히토류 수출 같은 전반적인 이슈들이 테이블에 오를 전망입니다. 한중 정상회담은 APEC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11월 1일로 잡혀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11년 만에 찾은 만큼 한중 관계 복원이 핵심 논의 대상입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 밖에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는 다카이치 사나이 신임 일본 총리와의 만남도 추진됩니다. 일정은 현재 조율 중이며 양국이 수시로 왕래하는 셔틀 외교 강화 공감대 형성에 집중할 걸로 전망됩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공군이 주요 전력들을 투입해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공중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라 천년의 고도, 유서 깊은 문화유산의 중심지인 경주 하늘 위로 전투기들이 나타납니다.
전투기들은 경주 도심을 가로지르며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 일대 상공까지 한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는 듯이 공중전투 초계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공군은 27일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 화백 컨벤션센터 일대 상공에서 F-35A 2대와 F-15K 전투기 2대로 구성된 편대를 투입해 공중전투 초계 임무를 수행하고 주요 지역 상공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공중전투 초계란 전투기를 이용한 공중감시와 경계를 말하는 것으로 적의 침입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상공의 전투기를 공중대기시켜 공격해오는 적기를 요격, 격파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작전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로 오시는 하늘길은 대한민국 공군이 철통같이 지킵니다. 에이펙의 성공을 공군인 모두가 기원하겠습니다. 공군은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어떠한 순간에도 만약의 상황과 만일의 사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영공방위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이 다음 달 4일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27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회담은 한미 장관 취임 이후 첫 공식 대면 회담으로 양국 국방 외교 분야 주요 고위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변화하는 안보 환경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 정책 공조와 연합방위 태세, 함정 건조 및 MRO 등 주요 의제와 현안 전반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석정건 방위사업청장과 모하메드 칼레드 노르딘 말레이시아 국방부 장관이 한 말레이시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방산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공식 체결했습니다.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에 체결된 이번 방산협력 양해각서는 2024년 양국이 수립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격상시키는 중대한 의미입니다. 특히 말레이시아가 타국과 맺은 두 번째 방산협력 MOU라는 점에서 양국 간 깊은 신뢰와 미래지향적 협력 의지가 분명히 나타난 거라고 방사청은 설명했습니다. 양국은 이번 양해각서를 계기로 단순한 무기체계 조달을 넘어 국방기술 분야 협력과 공동 연구개발 추진, 군수물자 공동 생산 등 다방면에서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장병들이 사용하는 전투 장비의 성능이 개선을 거듭하면서 개개인의 전투 수행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육군이 처음으로 신형 전투체계 장비를 예비군 기동대에 도입해 훈련을 진행하면서 예비 전력의 향상된 전투력을 확인했습니다. 현장에 차성효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항군이 발견됐다는 첩보에 따라 예비군 장병들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이들이 착용한 장비를 살펴보니 이전 훈련에서 보이는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신형 방탄을 착용한 예비군 장병의 총에는 조준경과 확대경이 장착돼 있습니다. 육군이 지난 24일 예비군 창설 이후 최초로 신형 전투체계인 워리어 플랫폼을 예비군 기동대에 도입해 전술 종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워리어 플랫폼은 전투원의 전투 수행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첨단 개인 전투체계로 전투 피복과 장구류, 장비 등으로 구성된 기반체계입니다. 이번 훈련은 예비군의 임무와 특성을 고려해 5종의 장비를 선정해 전력화 시범 운용을 진행했습니다. 총에는 개인화기 조준경과 고성능 확대경, 레이저 표적지 시기가 장착됐으며 장병은 신형 방탄 헬멧과 더불어 방탄복을 착용했습니다. 육군은 예비군 장병들의 장병 운용 능력과 전투력을 검증하기 위해 31사단과 35사단, 52사단 예하 3개 예비군 기동대를 예비군 기동대 워리어 플랫폼 시범 운용 부대로 선정하고 지속해서 훈련을 준비해왔습니다. 육군의 신형 전투체계인 워리어 플랫폼을 예비군 기동대에 적용함으로써 미래 작전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통합방위 작전 간 압도적인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워리어 플랫폼 시범 운용 부대 소속 예비군 장병 240여 명이 참여한 전술 종합훈련에선 미8 전투비행단과 공군 38 전투비행전대도 함께 참여해 예비군 장병들과 완벽한 중요시설 방호 작전을 선보였습니다. 평소 현역 군인들과는 여러 훈련을 해왔는데 사회에 여러 직업들을 가진 다양한 예비군들과 훈련을 하니 색다른 경험이었고 또 다양한 시각에서 훈련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현역 때보다 많이 발전된 무기 체계를 직접 운용해보니 실제 전장 환경에서 생존성이 더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고 어떠한 적도 정확히 제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육군은 이번 훈련이 미래 작전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예비군 전력 보강의 첫걸음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육군은 예비 전력 전력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비군 기동대를 중심으로 한 워리어 플랫폼 전력화를 2029년까지 82개 부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KFN 뉴스 차성입니다. 현역과 예비군이 함께 포탄을 발사하며 하나의 포반으로 호흡을 맞췄습니다. 육군 73사단과 75사단이 예비군 동원 훈련의 실전성을 높이기 위해 현역 장병들과 함께 포탄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현장에 신소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포신이 천천히 하늘을 향하고 잠시 뒤 명령이 떨어집니다. 굉음과 함께 포탄이 목표지를 향해 날아갑니다. 육군 73사단과 75사단이 예비군과 현역 장병을 한 포반으로 편성해 실탄 사격을 진행했습니다. 군단 동시통합훈련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훈련에는 현역 예비역 장병 800여 명과 155mm, 105mm 등 화포 20여 문이 참여했습니다. 예비군은 실전 절차를 다시 익히고 현역은 협동 절차를 점검하면서 한치의 오차 없는 사격을 완성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현역 용사들이랑 호흡을 맞췄는데 장병들이 또 친절하게 알려줘가지고 옛날 기억이 또 나면서도 포를 다시 쉽게 잘 활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예비군 화이팅! 현역 장병들은 예비군의 숙련된 손놀림과 집중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서로 다른 시간대에 복무했지만 포합에서는 하나의 전력이었습니다. 이제 포탄이 장전되고 사격지휘소에서 사격 준비라는 통제대가 가장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예비군과 함께 임무 수행을 하면서 지금 당장 싸워도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필승의 정신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부대는 이번 훈련을 통해 예비 전력의 지경태세를 높이고 현역과 예비군이 함께 싸우는 통합 전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실제 전장과 동일한 환경에서 예비군과 현역이 한 팀으로 사격 절차를 수행하며 언제나 함께 싸우는 하나의 전력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군인에게 체력은 곧 전투력이죠. 육군이 장병들의 체력 단련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헬스 뿜뿜 경연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회 현장에 박인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장병들이 팔다리를 모두 사용해 곰처럼 걷는 운동, 베어워크를 합니다. 15kg 무게의 탄통을 들고 뛰다가 이번엔 환자를 업고 달립니다. 전장 순환 운동으로 장병들이 순위 경쟁을 벌이는 현장입니다. 11회를 맞이한 육군 헬스 뿜뿜 전투체력 경연대회. 헬스 뿜뿜 경연대회는 청년 드림, 국군 드림 사업의 하나로 장병들의 체력 증진 문화를 조성하고 전투력을 향상한다는 목적으로 반기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장병들은 기초체력과 전투체력, 보디빌딩 등 세 분야에서 경연을 펼칩니다. 저희 부족함을 부하들의 피와 땀으로 채우지 않겠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대원들과 함께 기본이 되는 모습들을 가장 잘 보여주고자 이번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전투체력 경연대회의 또 다른 종목들인 240m 왕복 달리기와 레그턱. 어느 하나 쉽지 않지만 장병들은 명예를 걸고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이제 훈련병들한테 우리가 이걸 나감으로써 우리도 충분히 너희들한테 이걸 가르칠 수 있는 입장이며 이만큼 월등한 체력을 가지고 있고 충분히 교육을 받아서 너희들을 갈려주는 거다라고. 전투체력 경연대회는 개인전이 아닌 팀전입니다. 개인의 목표를 넘어 전우와 함께 단결력을 기르는 기회를 만듭니다. 순위를 매기는 경쟁 속에서도 장병들의 전우회가 빛나는 이유입니다. 제가 전반기에는 미들급에 출전을 해서 또 우연찮게 1등을 했는데 개인을 하다 보니까 왠지 팀전을 또 생각해서 후반전에는 다른 종목에 도전을 해보고 싶다. 마침 저희 사단에서도 전투체력 이 단련을 중요시하고 활성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팀원들을 꾸려가지고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군인에게 체력은 곧 전투력. 장병들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임무 완수를 위한 체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투체력 경연대회에서 보인 장병들의 열기는 다음 달 1일 보디빌딩 대회로 이어집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육군 구사단이 사단 창설 7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선배 전우들을 초청해 그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싸워 이기는 백마부대원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백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육군 구사단 장병들이 사단 창설 75주년을 맞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백마고지 참전 전우회와 백마전우회 등 사단 참전 용사와 전투 영웅 유가족을 초청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육군 구사단은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0월 25일 오로지 전투에 투입되기 위해 창설된 최초의 사단입니다. 백마고지 전투를 비롯해 국군이 펼친 여러 혈전의 한가운데에서 활약했으며 이러한 헌신은 사전불태 상승백마 정신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남전에도 참전하며 전군에서 전투 경험이 가장 많은 사단으로 그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현재는 전군에서 유일하게 한강과 임진강 두 개의 강안을 동시에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25 아덱스 서울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의 경호작전과 군사대비 태세 확립을 통해 수도권 사수의 최후의 보루이자 국민의 군대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단 창설 75주년 기념행사는 선배 전우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조국 수호의 정신을 이어나가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선배들이 쌓아온 부대의 역사와 부대 정신을 공유하는 이 시간이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선배 전우들과 함께 사단의 창설을 기념한 육군 구사단.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빛나는 부대의 역사를 계승해 나가고 있습니다. KFN 뉴스 백재윤입니다. 김천 상무가 지난 25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2025 34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전북현대를 3대2로 꺾고 2위를 수성했습니다. 김민규, 이찬욱 일병 등 새로운 선수들로 선발 명단을 꾸린 김천 상무는 전반 5분 세트피스에 이른 실점을 허용했지만 전반 16분 하프라인 부근에서 김승섭 병장이 패스를 가로채고 드리블 후 슈팅으로 전북의 골문을 위협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공을 점유하며 공격을 시도했지만 아쉽게 동점골이 터지지 않은 채로 전반을 마친 김천 상무는 후반 들어 공세를 가했습니다. 저녁전 마지막 경기였던 이동경 병장이 후반 동점골과 역점골을 터뜨리며 선두 전북현대를 꺾으며 승리를 거머쥐었고 구기 선수들과 함께 뜨거운 안녕을 장식했습니다. 구기와 작별하고 10기 11기와 함께하는 김천 상무는 다음 달 1일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포항 스틸러스와 K리그1 35라운드 홈 경기를 치릅니다. 서울 아덱스 2025가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서울 아덱스 2025는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며 다양한 첨단 전력이 등장했는데요. K방산의 진화 로드맵을 확인할 수 있었던 이번 행사에 등장한 주요 전력은 무엇이 있는지 자세한 뉴스바바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K방산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서울 아덱스 2025가 10월 24일 화려한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는 특히 역대 최대 규모로 현대전부터 미래전까지 아우를 전력들이 총망라되었는데요. 서울 아덱스 2025 단순한 무기체계 전시를 넘어 K방산의 진화를 보여주는 무대였습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은 서울 아덱스 2025 K방산의 진수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방산 전시회인데요. 이번 행사는 서울공항과 킨텍스 두 공간에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는 서울공항에서 퍼블릭데이가 열려 시민들이 전투기와 헬기, 무인기 등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었고요. 이어 20일부터 24일까지는 킨텍스에서 비즈니스데이가 열려서 국내외 방산기업과 바이어들의 수출 상담과 협력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이번 서울 아덱스 2025에는 35개국, 600여 개 업체, 2,800여 개 부스가 참여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는데요. 방위산업은 물론 항공, 우주 분야의 첨단 기술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그중에서도 단연 주목받은 키워드는 AI와 무인화였는데요. 대표 방산 기업마다 국방 안보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로 한국형 AI 모델을 구축하는 국방 소버린 AI에 대한 계획을 보였습니다. 6회공 전력에도 AI, 무인화 체계를 적용한 차세대 전력들이 대거 등장했는데요. 지상 전력으로는 AI가 표적을 스스로 찾아 타격하는 대회용 정밀 유도무기, AI 기술을 통해 자율기동이 가능해지면서 완전 무인화를 이루는 K9A3, AI 운영체계로 운용되는 무인지상 차량,
사족보행 로봇 등 미래전에서 임무의 정확성을 높이고 장병들의 생존성을 높이는 차세대 전력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대상 전력으로는 다양한 위협에 신속 대응이 가능한 차세대 전략 수상함이 선보였는데요. 전투체계, 통합기관 제어체계, 통합함교체계를 통합한 스마트 배틀십으로 AI 기반 자동 표적인식과 교전관리 기능으로 최적의 임무 수행 결과를 도출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점점 더 확장되는 전장 영역, 항공 우주 영역이죠. 이번 아덱스에서도 그 흐름을 반영한 기술들이 잇따라 공개됐는데요. 먼저 항공 분야에서는 국내 기술로 개발 중인 중고도 무인 정찰기가 공개됐습니다. 저피탄 무인 편대기, 중형 타격 무인기, 소형 협동 무인기 등 유무인 복합 운용을 위한 다양한 시제기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무인기들은 장시간 채공과 정밀 타격은 물론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비행 기능까지 갖춘 미래형 전력으로 평가됩니다. 또 AI가 전장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전투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AI 파일럿도 만나볼 수 있었고요. 차세대 항공 무장체계 구역에서는 KF-21 항공무기 탑재 체계가 본격적으로 공개됐습니다. 원거리 핵심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공중 근접전에서 생존성을 높여주는 한국형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비가시선 전투를 구현할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등이 함께 선보였죠. 또한 네트워크전의 핵심 전력인 전자전기의 형상도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우주전을 대비한 기술들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상과 공중 그리고 우주를 하나로 잇는 저궤도 통신체계, 수십 개의 소형 위성이 지구 저궤도를 돌며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구조로 지상에서 탐지한 정보를 위성으로 전송하고 다시 전장으로 되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정찰 능력을 극대화한 초고 해상도 합성 개구 레이더 위성도 주요 전시품으로 소개됐는데요. 날씨나 주 야간 조건에 관계없이 지상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포착할 수 있고 실시간 영상 전송과 고속 데이터 처리 기술이 결합돼 위성 간 협력 체계가 한층 정교해졌습니다. 첨단 기술로 전투력을 설계하는 K방산의 진화 로드맵을 확인할 수 있었던 서울 아덱스 2025. 다음엔 또 얼마나 혁신적인 전력들이 등장할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 51 보병사단 의무대가 24시간 해안 경계 임무를 수행 중인 격오지 장병들의 구강 건강 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구강 보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사단 의무대는 5년째 순회 구강 보건 교육을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는 처음으로 치과 군의관이 직접 방문해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공군은 27일 2025년 공군 모범병사 격려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군은 우수한 본보기로 선발된 모범병사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매년 격려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00명의 모범병사들이 선발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27일 대전 테크노파크에서 대전광역시와 미국 방산기업 허니웰사와 함께 산업 협력을 위한 절충교역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허니웰사와 협력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방산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도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다만 반짝 추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원주는 영하 2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11도, 광주는 17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목요일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금요일 야간부터 기압골의 영향으로 경기 강원 지역에 비가 예상됩니다. 이 비는 토요일 전국에 확대되었다가 오전까지 점차 그치겠습니다. 그 후 주말 동안 강한 바람과 함께 소낙성 비가 예상되며 산악 지역에는 눈도 내리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